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렉스님, 그리고 JNS의 모든 분들께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친이스라엘 옹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한 여러 회의, 마음을 얻기 위한 여론조사, 메시지와 내러티브, 홍보에 대한 끝없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국가는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브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의 고대 강력한 부족으로 모든 적들로부터 살아남았고 반복된 집단 학살 시도 이후에도 번영해온 민족입니다. 우린 홍보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야기는 너무 강력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를 상대로 이용하려고 모방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언덕에 올리브 과수원을 가진 원주민인 우리가 우리 땅에서 쫓겨나 점령과 식민화, 집단 학살을 겪고 있습니다. 마침내 유엔이 우리 국가를 인정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계로부터 그 권리를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구의 것인가요? 그것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이야기인가요? 저는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제 조상들은 자신을 팔레스타인인이라고 했어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식민지화되고 우리가 원래 살던 유대에서 쫓겨난 후 유대인들에게 붙여진 N 단어에 해당했어요. 유대인은 유대 지역 출신이에요. 이 사실 자체가 부정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홍보 캠페인에 쏟아붓고 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해요. 정말로 그들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유대인이 유대 지역 출신이라는 사실을 부정한다는 건 이제 이야기가 너무 뒤섞이고 왜곡되었다는 뜻이에요. 전장이 너무 모호해서 여기서 한 가지 생각, 우리가 모두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기본 전제를 제시하고 싶어요. 아마도 우리가 홍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마치 실패한 이슬람 독재 국가들 사이에 또 다른 팔레스타인 이슬람 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할 허락을 구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현대 이스라엘 국가는 다비드 벤구리온이 허락을 구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는 독립을 선언했어요. 비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충고와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만약 그 말을 들었더라면 어땠을지 상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만약 유대인들이 우리 국가를 세우기 위해 승인을 기다렸다면 어땠을지요?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우리는 아직도 유대 지역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대인 주택과 유대인 학교를 짓기 위해 승인을 기다리고 허락을 구하고 있나요? 유대인의 생존은 결코 허락이나 설명 혹은 방어적인 홍보 캠페인에서 이기는 것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수십 년 동안 이른바 친이스라엘 옹호 활동에 수십억 달러가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반유대주의는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듯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시온주의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돈이 아주 특정한 내러티브에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이미지를 위한 홍보전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그것이 유대인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두 가지 매우 다른 것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것과 유대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와 시민권의 차이입니다. 유대인의 주권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권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다스리고 유데아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유데아에는 유대인 배제 구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 성전산에서 기도할 권리는 협상의 대상이 되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 국가에서 핵심적인 시민권 문제를 의미합니다. 만약 성전산, 즉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가장 신성한 장소가 문명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이 기도하는 것이 불법인 곳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이룬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스라엘에 관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을 건드리는 시민권 문제입니다. 유대인 학생들은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상관없이 캠퍼스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차별이 없는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인 사업주들은 그들의 종교, 외모, 출생지에 근거해 상업적인 맥락에서 차별받지 않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창문에 게이 출입 금지나 흑인 출입 금지라고 적힌 표지판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인 출입 금지나 유대인 출입 금지라고 하는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법적 선례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른 소수자를 위해 반론한 유대인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유대인 차별에 대해 친이스라엘 옹호로 대응할수록 그들에게 우리를 차별할 수 있는 정당한 변명을 더 많이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소수자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시민권과 법 아래에서의 평등 요구가 외국 국가에 대한 정치적 논쟁에서 이기는 것에 달려 있거나 관련되어 있거나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권 운동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시민권 운동은 외국 정부를 옹호하는 홍보 캠페인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계 미국인들의 권리는 중국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권리는 수단 정부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형제단이 서방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기 위해 은밀한 지하들을 위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반이스라엘 캠페인이나 친팔레스타인 옹호 활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내러티브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것과 유대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유진 콘타로비치 교수님이 이끄는 뛰어난 법률팀이 주도한 텍사스 포 이스라엘의 최근 소송과 같은 모습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한 로페어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유대인 정착민들에 대한 인종차별적이고 차별적인 제재에 도전하며 물론 유대인 단체인 레가빔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바로 지난주에 역사적인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이 합의문은 미국 정부와 작성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서한 지구에 있는 민간 단체와 이스라엘 시민들을 겨냥하는 어떠한 정책도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지만 유대인의 역량 강화에 대한 더 많은 예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훈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강한 유대인, 권한을 가진 유대인, 급진적 이슬람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대인, 법정이나 다른 곳에서 유대인 혐오에 대해 결과를 부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대인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이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할 때 미래는 우리에게 속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